안녕하십니까. 작심삼일 비디오일기 JP 레코더입니다. 오늘은 배경화면이 조금 추가했습니다. 제가 없는 돈으로 싸구려 드론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싸구려다 보니까 화질이 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리산 400고지에 혼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없는 돈으로 구입해서 싸구려를 샀습니다. 싸구려를 샀는데도 조정 미숙으로 하나는 산에 처박아서 찾아오지도 못하고 하나 더 구입해서 두 번째 구입해서 겨우 찍은 사진이 영상입니다. 품질 좋은 영상은 아니지만 즐겁게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메라 속도도 화질도 쓰기를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준표 페이스북 좀 긴 글이 있을 때는 저의 의견보다 자유시장경제 1등 후보 홍준표의 의견을 좀 더 편안하고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힐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글이니까 아마 이렇게 해도 대충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배경으로 그냥 좀 읽겠습니다. 급기야 홍준표 발표가 임박해서 관건 선거 책동 즉각 중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관건 포퓰리즘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비리 덩어리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은 국가 공권력과 예산 정책을 총동원하여 지원하면서 내년 대선을 관건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총체적 관건선거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민 주권 무시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87년 개헌 이래 이런 부정관건 선거 시도는 유례가 없었다. 국회 180석 의석과 임기 말 국정 지지율만 믿고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문 정권은 총체적 관건 선거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현 정권의 국민주권 부정과 반민주주의 작태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 상춘제 밀약에서 무슨 협잡이 오고 갔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월 26일 본관이 아닌 자동 녹음이 안 되는 상춘제에서 만나 밀담을 나누었다. 약 50분 동안 선거지원과 대장동 비리, 퇴임 후 안전보장 등 다양한 논의를 했을 것이다. 무슨 거래와 협잡이 있었는가? 총체적 당선 지원과 퇴임 후 안전을 밀약했는가? 아니면 대장동 특검 거부와 봐주기 수사를 약속했는가? 특검을 거부한 채 이재명 구하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나는 내년 대선 승리 후 대장동 비리 재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재명 구하기 수사를 지시하고 검찰은 실행한 점에 대해서 세력에 대해서도 엄단할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았는가? 만약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찰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계속한다면 문 정권 적폐 수사 당시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됨과 동시에 그 조직은 근본부터 대수술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 이재명 대장동 특검 실시하라.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다. 본인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유동규, 김만배 한 배를 타고 이해를 같이 하는 범죄 공동체이다. 검찰은 청와대 해동 이후 유동규, 김만배 등 수종만 자르고 머리인 이재명을 조사조차 하지 않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는 없다. 즉각 특검을 받아들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함을 다시 천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 현재 문 정권 내각을 보면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무장관들은 모두 여당 출신 정치인이다. 국무위원 19명 중 8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정치인이다. 역대 정권은 선거 중립 내각이나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공정선거와 삼권 분립 정신을 지켜왔다.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그 공정성과 정당성이 담보될 때만 지켜진다. 즉각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엄정 중립을 선언하라. 4. 이재명 예산 편성과 이재명 지원금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내년 예산심사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그 규모는 내년 예산안 604조 원에 무려 30조 원 이상을 정액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도 아닌 이재명 후보의 기본 시리즈 그리고 다른 공약 예산이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민주적 절차와 예산 회계 원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다. 특히 작년 4.15 총선에 맞추어 전국민 재난급 14조 3천억 원을 풀어 정치적 이득을 보더니 이번에 또 자유당식 고무신 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무너진 경제
펀디멘탈 재건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가부채 천조 시대를 만들어 놓고 또다시 빚잔치에 몰두하고 있다. 올해 2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벗어날 점 사기 진작용 전국민 위로금 지급을 주장했고 최근 이재명 후보가 대선용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천조 시대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내년 대선 투표 코앞에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선거용 국민 매표에 불과하다. 세수 초과분은 부채 상환이나 서민복지에 투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 정권과 민주당에 공개 요구한다. 행정부 권력은 대선에서 중립으로 두어야 한다. 국가 예산과 행정부처, 정부 정책은 철저히 중립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그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수단이 아니지 않는가? 대선 매표 지원금 강행한다면 다음 정권에서 국가 권력 체계의 동원한 불법적 이재명 선거 지원 사건 수사가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민주주의의 파괴자가 되지 말라. 반칙하지 말고 공정하고 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5. 임기 말 정권의 이념 정책 대목받기를 적단 중단해야 한다. 문 정권은 임기 말까지 좌파 이념 정책 대목받기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식화했다. 12년 만에 40% 감축이라는 과격하고 급격한 감축 목표의 설정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이런 목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은 6개 업종에서 최소 200조 원, 정유업계에서만 800조 원의 기업 손실이 발생한다. 나는 이미 문 정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전면적 파기를 공약했으며 G7 선진국 진입을 위해 기업 부담도 들고 탄소 제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길인 원전과 수소를 이용한 투트랙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 정권이야 내뱉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다음 정권은 국제 무대의 약속을 위반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종전선언 추진도 그만두라.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처럼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 임기 말 하산길에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대못받기는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다. 조용히 그냥 물러나라. 2021년 11월 3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홍준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마저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홍준표의 충정어린 그리고 대의를 생각하는 그의 충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비디오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 화면이 나오는군요. 이 비디오가 대충 끝나는 시점까지는 조용히 그냥 눈으로 힐링하시면서 제가 실력 없이 찍은 드론 사진이지만 드론 동영상이지만 여러분 함께 즐겨 주십시오. 비디오가 끝나는 부분에 조용히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